안녕하세요. 강수정입니다. 오늘은 제가 2월 달에 읽었던 책 중에서 너무너무 좋았던 책 3권을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네, 3월이 시작이 됐거든요. 아직까지 어떤 책을 읽을까 고민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리는 책 중에서 한 권 선택하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2월에 읽었던 베스트 3, 3월의 책으로 어떤 책을 추천할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책으로 소개해드릴 책은 제가 얼마 전에 언박싱 영상으로도 소개해드렸던 클레이 키건의 이처럼 사소한 것들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 너무 핫해서 많은 분들이 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많은 분들이 추천하기도 하고 선물하기도 하는 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약간 그 베스트셀러의 기운에 대해서 엄청 이제 요즘 많이 공감하고 발맞춰 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 책을 읽기 전에도 엄청 기대를 했는데요.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 이 책 꼭 읽으셔야 될 것 같아요.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얇잖아요. 그래서도 참 좋았는데 한 120페이지 정도 됐던 것 같거든요. 좀 한 호흡에 다 읽었는데 와, 너무 이렇게 뭐랄까요? 짧은 소설이 이렇게 깊이 있게 많은 여운을 남긴다? 이런 느낌도 저는 굉장히 좋았는데요. 이 작품은 2022년도에 부커상 최종 후보에 오르기도 했고요. 부커상에 이제 후보에 올랐던 책 중에서 또 가장 짧은 소설이라고도 하더라고요. 무라카미 하루키는 클레이 키건에 대해서 이런 말을 남겼어요. 간결한 단어로 간결한 문장을 쓰고 이를 조합해서 간결한 장면을 만들어낸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만큼 굉장히 짧고 문장도 굉장히 간결하고 단순하게 진행되는 소설이었습니다. 제가 그 처음에 언박싱 영상 하면서 첫 문장을 읽어드렸는데요. 굉장히 인상적이었었거든요. 첫 문장부터 너무 좋아서 자연스럽게 이 책에 스며들게 되고 빠져들게 되는데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것은 이상하게 빠져든다라는 생각도 했지만 읽으면 읽을수록 뭔가 내 안에 있는 어둠이 환해진다, 뭔가 깨끗해진다라는 느낌도 들었던 것 같고요. 이 짧은 글과 이렇게 단순한 구조에서 나를 이렇게 깊이 있게 빠르게 빠져들게 하다니 엄청 놀라기도 하면서 읽었던 책이고요. 이렇게 짧은 글이 어떤 결말으로 마무리될까 기대를 하면서 읽었는데요. 어느새 어느 순간에는 이 아일랜드 소도시 뉴로스라는 곳을 배경으로 해서 석탄을 팔아가면서 살아가는 5딸의 아버지인 이 주인공 펄렁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많은 연민과 사랑을 느끼게 되는 소설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이 추천사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소설을 읽고 나니까 이 추천사가 정말 너무너무 탁월하다라는 생각도 하게 됐어요. 신영철 문학평론가님의 이 추천사 중에서는요, 인간의 가능성이 서사의 필연성으로 도약하는 지점에서 소설이 끝날 때 우리는 우리가 이 세계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 하나를 얻게 된다라는 명문장을 남겨주셨고요. 그리고 은유 작가님께서는 핀셋으로 뽑아낸 듯 정교한 문장들은 서로 협력하고 조응하다 한 방의 시적인 순간을 탄생시킨다 라고 하는 표현을 남겨주셨어요. 책을 읽기 전에 이제 이 추천사를 읽었을 때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책을 읽고 나니까 이 추천사가 조금 더 와 닿았고요. 이 소설을 독자에게 정말 잘 전달해 주기 위해서 네, 엄청 애정을 가지고 고심해서 쓴 추천사이구나 라는 생각도 또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이 책을 다 읽고 나니까 이 책 뒷부분에 있는 이 문장도 엄청 와 닿더라고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불운의 출입구를 지나본 이는 안다. 안락과 몰락을 가르는 것은 더없이 연약한 경계임을 이라고 또 표현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언급했던 이 세 문장만 하더라도 충분히 이 책에 대해서 굉장히 잘 녹아내는 글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정말 뭐 다른 표현이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그냥 너무 좋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클레이 키건은 아일랜드 위클로에서 1968년도에 태어난 작가인데요. 이 소설은 가톨릭 교회가 아일랜드 국가와 함께 운영하고 자금을 지원한 아일랜드의 막달레나 세탁소라는 곳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세탁소에서는 여성과 아이들이 학대를 당하고 또 강제 노역을 하면서 그 강제 노역에 대한 어떠한 대가나 인정도 받지 못한 채 교회라고 하는 거대한 권력으로 지속되는 그런 은폐 속에서 많은 이들의 목숨을 잃었던 곳이라고 해요.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이제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좀 굉장히 놀래기도 했고요. 1996년도에야 이 마지막 세탁소가 문을 닫았다라는 것도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었고, 2013년도가 되어서야 아일랜드 국가가 이 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문을 발표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아일랜드라고 하는 나라에 어떤 숨어있는 슬픈 역사적 사실을 클레이 키건이라고 하는 작가가 작가의 스타일로 좀 알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과 허구의 인물을 통해서 그동안 감추어왔던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내면서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무언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또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또 독자에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 걸어주는 그런 작품인 것 같습니다. 기독교의 윤리학이 굉장히 이제 붐을 일으켰던 시기에 사회에서는 근면성실이라고 하는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기도 했었죠. 우리나라에서도 그건 예외가 아니었었는데요. 개인의 충동을 효과적으로 길들이고 노예화하는 데 일조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또 부인할 수가 없는 것 같고요. 그 이면에 어떤 사회적 약자들이 이런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 또 간접적으로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책의 주인공 펄롱이라고 하는 인물은 어렸을 적부터 굉장히 힘든 환경 속에서 어려움을 경험을 하면서 자라난 인물이 있거든요. 크리스마스를 앞둔 어느 날 이제 수녀원에 석탄을 배달하러 가고 그곳에서 우연히 창고에 감금된 어린 여자아이를 발견하게 되죠. 그동안 굉장히 힘들게 일궈낸 자신의 가정과 어떤 행복을 위한 침묵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그 절대적인 국가와 교회라고 하는 권력에 희생당하고 있는 여자아이를 구할 것인지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사이에서 내적 갈등을 겪다가 다시 그 수녀원으로 돌아가서 이 여자아이를 구해서 집으로 돌아가는 이야기로 소설이 마무리가 되는데요. 이 책의 번역가는 이 짧은 소설은 차라리 시였고 언어의 구조는 눈 결정처럼 섬세했다라고 또 마지막 부분에 표현을 하고 있는데, 와, 정말 너무 공감하게 되고 그 표현 역시 너무나 탁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떤 미사여구도 또 굉장히 화려하고 웅장한 문장도 없지만 이렇게 무게감 있게 다가오는 서사에서 독자는
압도당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책을 마지막으로 덮으면서 자연스럽게 소설의 첫 부분으로 돌아가게 되더라고요. 은유 작가님 역시 2번을 읽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자연스럽게 다시 읽을 수밖에 없어요. 짧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여운과 감동과 그 잔잔함의 어떤 느낌들이 너무너무 좋은 소설이에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좋았던 것은 생각이나 감정의 무게들이 엄청나게 가벼워진다라는 느낌, 그리고 머릿속과 마음속이 엄청 깨끗해지고 환해진다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물론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무겁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잖아요. 전혀 몰랐던 역사적인 사실을 독자는 알게 되면서 여성과 아이들을 감금하고 학대하고 강제 노역을 하고 그 외에 굉장히 많은 비리와 엄청난 문제들을 야기했던 이야기지만 그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굉장히 단순하고 가볍고 간결하게 표현을 해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무거운 것들이 일단 눈이나 생각 속에서 배제된 상태에서 이야기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니까 이런 무거운 주제를 다루었지만 독자는 또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이고, 이 작가가 제기한 문제의식에 대해서 그리고 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독자 나름의 어떤 잣대를 가지고 심각하게 고민해보고 또 그거에 대해서 스스로 어떤 좋은 방향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측면에 있어서 그것이 굉장히 가볍고 깨끗하게 만들어진다라는 것도 저에게는 굉장히 좋은 느낌을 준 책이었습니다. 너무나 방대하고 놀라운 서사나 화려한 문장, 개성 있는 캐릭터가 없이도 독자를 매료시킬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더 나은 세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인간에 대한 탐구, 살아가는 일에 대한 어떤 애틋함 같은 사소하지만 중요한 것을 전달해 줄 수 있다는 것을 또 당당히 알려주는 책인 것 같아서도 너무 좋습니다. 정말 좋았고요. 이 소설이 크리스마스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시즌에 읽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도 했거든요. 겨울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책이다라는 생각도 들어서 저는 2번을 읽지는 않았고요. 다시 돌아가서 첫 문장을 읽고 또 중간중간에 제가 좋았던 부분을 다시 읽기도 하고 또 좋았던 부분을 패스를 하기도 했는데요. 올해 이제 마지막이 될 때쯤 12월쯤에 또 한 해의 책을 정리를 하면서 이 책을 그 크리스마스 시즌에 다시 읽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책으로 클레이 키건의 이처럼 사소한 것들 소개해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책은 정세랑 작가님의 이만큼 가까이라고 하는 소설책입니다. 이 책은 제가 충북 제천에 있는 한 동네 책방에서 구매를 했던 책이고요. 꽤 오래됐죠. 작년 가을쯤에 구매를 했던 것 같은데 이제야 읽었습니다. 당시에 제가 정세랑 작가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있던 때였기 때문에 그 책방에서 이 책을 보고 이 책을 구매를 했고요.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던 다른 작품들이 있었는데 그 책방에는 이 책밖에 없어가지고 제가 이 책을 구매를 했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정세랑 작가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도서관에 갈 때마다 다른 작품들을 막 검색을 했었는데요. 거의 다가 대출 불가한 상태였어요. 다 이제 이미 다른 분들이 빌려 가신 거죠. 정세랑 작가님 외에 다른 또 읽고 싶은 책들이 있어서 가서 이제 검색을 해보면 거의 대출 불가한 상태여서 내가 읽고 싶은 책을 도서관에서 제때제때 빌려서 읽기가 굉장히 힘들구나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러면 어떻게 도서관을 지혜롭게 이용하는 게 좋지? 내가 읽고 싶은 책을 어떻게 하면 적절한 시기에 빌려서 읽을 수 있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혹시나
도서관 이용의 꿀팁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좀 나눠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이 책은 제가 읽으면서 되게 기분이 좋고 재미있게 읽었어요. 그리고 꽤 두꺼운 책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 만큼 금세 또 읽을 수 있는 책이었는데요. 뭔가 청춘 드라마 속으로 들어가는 느낌, 혹은 나의 과거 속으로 들어가는 느낌, 어떤 친구들과의 즐거웠던 에피소드가 기억나기도 하고, 그 안에서 경험했던 상처나 아픔들이 또 다른 어떤 배움의 기억으로 또 다시 저에게 다가오기도 했던 그런 작품이었어요. 어렸을 때 친구들과 성인이 될 때까지 우정을 이어온다는 것은 어떤 이들에게는 굉장히 당연한 일일 수 있지만 또 어떤 이들에게는 저는 아주 어려운 문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람은 저마다 다른 모습과 생각으로 각자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일 텐데요. 우정은 기본적으로 소통이라고 생각을 해요. 소통, 어떤 커뮤니케이션에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는 한쪽의 일방적인 것이 아닌 양방향의 소통이라는 거고요.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성인이 되었을 때에는 또 이런 부분이 또 희미해지긴 하지만 어렸을 때 아직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또 그게 굉장히 크게 다가오기도 하는 것 같거든요. 서로가 서로에게 느끼는 우정과 사랑의 감정을 나누는 것이 어느 순간에는 신뢰나 믿음이라는 힘으로 끊어지지 않을 때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음이라든지 비슷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깊이 있게 공유하거나 다르더라도 뭔가 이제 느낌이 통한다면 오래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한 사람의 성격 혹은 그 정체성이라는 것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혹은 규정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하게 됐어요. 그렇게 심오하지는 않은데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사는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어떤 기질적인 특성이라든지 DNA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성장을 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그 환경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서 생각을 해보면 하이데거라든지 사르트르 같은 철학자들은 인간 존재에 있어서의 핵심적인 부분을 공통적으로 다자와의 관계에서 소통을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나 자신이라는 존재는 어떠한 대상과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비로소 규정되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이 책을 통해서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이 책이 전개되는 것이 굉장히 깊이 있거나 심오하지는 않아요. 굉장히 가볍게, 굉장히 유쾌하게, 즐겁게 서사를 이어가고, 아마 그런 서사의 스타일에서 작가의 어떤 성향이나 어떤 기질 같은 것들이 또 드러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는데요. 굉장히 유쾌하고 재미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정세랑 작가를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그리고 요즘 젊은 세대들에게 굉장히 어필할 수 있는 스타일의 글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저도 하게 됐었는데요. 이 책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 있는 어렸을 때부터 만나서 함께 온 친구들과의 관계에서의 어떤 소통의 이야기, 그리고 그 소통을 통해 자라나는 한 인간의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내 삶 속에 들어와 있는 다양한 사람들과 만들어가는 내 안의 작은 세상,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각자가 만들어가는 또 다른 세상에 대한 이야기가 이 책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그 세상 속에는 인간사의 굉장히 다양한 감정이라는 것이 존재하겠죠. 새로움이라든지 기쁨이라든지 분노라든지 사랑이라든지 감사라든지 따뜻함이라든지 낯설음, 모호함, 애틋함, 아픔, 고통, 굉장히 다양한 감각과 감정들이 그 이야기 속에 스며들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독자들은 자신의 기억과 경험을 되살리면서 깊이 있게 빠져들게 되는 것 같고요. 굉장히 가볍게 유쾌하게 전달하지만 내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감정의 변화나 생각의 변화들은 굉장히 깊이 있고 내밀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책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날카롭고
넓게 통찰하는 유머스러움이 정세랑 작가님의 정체성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뭔가 이렇게 에피소드를 이야기하고 자기의 생각을 마지막에 툭툭 던지는 것이 엄청나게 실소를 머금게 하고 웃음을 자아내고 또 때로는 무릎을 탁 치게 만들면서 공감하게 되는 굉장히 소소하고 깜찍한 매력이 있는 책이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뭔가 다르고 새로운 것, 너무 세련되고 현대적인 것도 굉장히 이국적이고 이런 것들을 좋아하고 관심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런데 한국 소설을 읽으면 그런 부분에 대한 충족이 저는 잘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좀 식상하기도 하고 뭔가 새롭지 않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아서 많이 읽지 않고 좀 멀리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즘에 또 한국 소설 많이 읽다 보니까 한국 소설에서는 내가 아는 장소나 내가 아는 영화나 내가 아는 음식이나 노래가 나오거나 공간이 나오면은 그 익숙함에서 또 느껴지는 또 매력이 또 있고, 내가 경험했던 이야기 속으로 또 한번 들어가게 되니까 이런 부분이 좋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돼서 저는 요즘 약간 그런 변화의 시기를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책은 오히려 그런 익숙한 것들이 좋게 다가와서 이게 작가의 능력인가 혹은 내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건가 이런 생각도 좀 짧게 했던 책이고요. 왜 정세랑 작가님을 좋아하는지 알게 된 것 같아요. 정세랑 작가가 아마 유키즈 언더블럭에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제가 그때도 저 작가 책은 한번 읽어봐야지 라는 생각을 했고 왜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알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세랑 작가님의 다른 작품도 곧 읽어볼 생각입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제 마지막 책은 제가 책이 없습니다. 실물이 없어요. 제가 도서관에서 읽었던 책인데요. 제가 여기 클레이 키건의 이처럼 사소한 것들 책을 사고 여기 추천사를 보면서 은유 작가님에 대해서 엄청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제가 원래 추천사로 은유 작가님을 자주 만나긴 했는데 이 책에서 쓴 이 글이 저한테 또 특별하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은유 작가님의 책을 좀 읽어보자, 가볍게 빨리 읽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도서관에 가서 책을 막 검색을 하다가 은유 작가님의 책 중에서 은유의 글쓰기 상담소라는 책을 빌려서 읽기 시작을 했는데요. 저는 정말 그 글쓰기 상담소라는 그 제목 자체에서도 저는 되게 편하게 읽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도서관에서 빌렸거든요. 근데 이 책을 제가 정말 읽기 시작을 하면서 제가 앞선 영상에서도 이제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제 필사를 정말 진지하게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네, 그 책 속의 문장들이 너무너무 좋은 문장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냥 읽고 한 단락을 읽고 좋은 문장을 쓰고 한 단락을 읽고 좋은 문장을 쓰고 하면서 읽었고요. 그래서 이 책을 이제 완전히 읽고 끝내는데 시간이 좀 걸렸던 작품이기도 하고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글쓰기라는 거에 대해서 혹은 자신이 사는 삶에 대해서 엄청 찐이구나, 정말 찐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어요. 되게 너무너무 좋았는데요. 은유의 글쓰기 상담소라는 책은 은유 작가님이 그동안 글쓰기를 해오면서 글을 잘 쓰기 위해서 노력해 오면서 혹은 글쓰기라고 하는 수업을 하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 왔던 질문에 대해서 그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이었어요. 그래서 한 질문에 대해서 글을 남긴 책이었는데요. 정말 주옥 같은 글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부터 해서 은유의 글쓰기 상담소에 대한 필사를 정말 열심히 했죠. 정말 너무너무 이건 다른 부분이고 너무너무 열심히 썼어요. 자신이 치열하게 살아가면서 혹은 또 굉장히 고집스럽고 진중하게 책을 읽어가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 왔던 어떤 언어와 말들을 글을 통해서 접하게 되는데 정말 좀 감동을 했고요. 제가 그동안 써왔던
어떤 무언가를 전달하기 위해 사용했던 언어나 어떤 문장이나 이런 것들을 은유 작가님의 말이나 글로 바꿔내고 싶다라는 생각도 굉장히 많이 하게 돼서 좋은 문장들은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글쓰기 상담소 책 필사를 마무리하고 나서 은유 작가님의 쓰기의 말들이라는 책도 빌려서 읽었는데 그 책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에 있던 좋은 문장도 필사를 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읽기 시작했던 소설책의 내용들도 필사를 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책을 읽으면서 지금은 필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유 작가님이라는 분을 통해서 좋은 글도 만나고 또 필사라고 하는 그 제대로 된 매력에 빠지기 시작을 해가지고 제가 지금 요즘 엄청 열심히 쓰고 있고요. 손가락과 어깨와 목이 조금 더 아픈 느낌을 요즘 많이 받고 있어서 조금 조정을 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도 너무너무 좋지만 글을 쓴다라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거나 혹은 말을 함에 있어서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익숙해졌던 단어나 어휘에서 좀 벗어나서 조금 더 다양하고 세련된 표현으로 뭔가 좀 더 감동적으로 어떤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전달하고자 할 때에도 이 책이 굉장히 도움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비슷한 의문점이 있었다면 이 책을 통해서도 좀 해소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경험하는 보편적이고 평범한 이야기들을 어떻게 의미화하고 해석 과정을 거치게 되는지, 또 얼마나 힘있게 어떤 사회 문화적 관점으로 혹은 사적 글쓰기가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글쓰기로 풀어낼 수 있는지를 굉장히 짧지만 다양한 글을 통해서 감 잡을 수 있게 도와주는 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상의 언어로도 충분히 깊이 있는 글쓰기가 가능하다는 것도 이 책을 통해서 또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또 뭔가 글과 글쓰기 뿐만 아니라 삶에 대한 태도나 방향에 대해서도 충분히 많은 것들을 알려주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이렇게 총 3권의 책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3월이 시작이 됐는데요. 어떤 책이든 한 권 골라서 여러분들의 3월을 산뜻하게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적인 책방의 강수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